근데 얘가 Z일 거거든요 아마. 이제 풀면서 뭐 여러 개를 좀 느끼긴 했는데 Z 먼저 같이 볼게요. 느낌상 그게 있어. Z가 내가 좀 전에 풀어갖고 이제 아까 저 석현이랑 얘기 좀 하면서 다시 봐보니까 얘가 케이스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익숙하고 내가 좀 함수를 다루는 게 괜찮다 하시면 괜찮았을 거고, 그게 아닌 이상 뭐 15번, 22번 난이도가 조금 있기는 했었다. 그 다음에 이거 다음 거 X? 그거 같은 경우에도 난이도가 오히려 걔는 좀 무난한 편이었던 것 같은데 그 22번이랑 29번 두 개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내가 풀어봤을 때. 그래서 참고해서 한번 수업을 합시다. 일단 이 친구 3차 함수 주고 음수 K인 거 하나 주고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함수가 나와 있는데 어느 지점 이전에는 함수를 그대로 따라가다가 그 이후부터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주겠대.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보시면 F'에 대해서 절대값까지 붙이고 가는 거잖아. 맞아? 그러다 보니까 뭐 궁금하다면 미분 정도 한번 해보게 될 거고요. G'X라는 친구는 당연히 F'X이거나 아니면 절대값 F'X로 들어오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그려보면 3차 함수였으니까 2차 함수로 미분이 될 거고, 일단 기본적인 fx라는 친구는 F'이라는 친구는 뭐 이렇게 들어오는 게 기본이지. 너가 F' 이런 꼴일 거 아니야? 그리고 F'의 절대값 씌운 친구는 뭐 이렇게 잘 가다가 떨어져 나가고 올라가는 그런 상태겠죠? 그래서 우리가 궁금할 만한 게 당연히 이거일 수밖에 없어. K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전까지는 같은 결과를 내고 있다가 이 시점부터 근을 한번 갖는 시점부터 뭐가 생기고 차이가 한번 벌어질 거고, 그 이후에는 무조건 걔를 따라갈 수밖에 없죠. 맞아요? 그렇다고 너무 늦은 시점에서 갈아타도 문제가 좀 생길 거거든요. 이거에 맞는 G를 그냥 그려볼게. G를 그냥 그려볼 건데 그냥 3차 함수를 한번 이렇게 그려놓자. 오케이? 이 3차 함수를 내가 F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갖다 내릴 수 있는 거잖아. 맞아요? 얘가 F였어. 그러면 우리 위에서 말하고 있는 이 친구는 말이야, 구간 그냥 신경 안 쓸게요. 평소였으면 어떻게 가다가 이 파란색으로 따라가 보면 왼쪽 파트는 정확히 똑같이 가다가 이때는 이만큼 원래 감소했었는데 그만큼 증가하는 걸로 바뀐 거지. 그러니까 이 감소한 양만큼 반대로 뭐 했겠다? 증가했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잘 따라갔을 건데 이후부터 갑자기 이만큼 제 그림이 문제군. 이 정도 이렇게 있으면 한 이만큼 어떻게 그리는 거지 이걸? 하실 수 있죠. 이렇게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다시 이 행동을 그대로 따라가는데 이렇게 따라간다고 쓰지 말고 어쨌든 이어져 있게 그냥 이렇게 있었겠다 정도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눈으로 한 번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차이들이 생기기는 했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치만 사실은 연속이었기 때문에 이 정적분 친구가 움직이면서 연속으로 붙어서 가주는 그런 포인트이긴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동할 건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생각을 좀 해봅시다. 함수값 차이는 정적분이 보정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파란색 함수라든가 여기 있는 이 파란색 함수라든가 여기 있는 이 검정색 함수는 그 자체는 혼자서 미분이 되죠. 맞아요? 얘가 지금 뭐라 했어? 너를 절대값을 붙이면 그 값을 갖고 미분 안 되는 거 한 번 있다 그랬지. 그래서 일단 이 친구들 자체를 가지고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걸 우리가 GX 이렇게 부를 건데, 이 GX는 만약에 하나만 온전히 선택하면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야. 그리고 거기에서 절대값을 붙여도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검정색에서 파란색으로 갈아타야만 하잖아. 갈아타는 시점이 이곳이랑 이곳 사이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빨간색 이전에서는 갈아탄다고 해도 아무 의미 없이 사실상 파란색 전체랑 똑같은 말이겠죠. 그렇게 갈아타시면 안 되겠지. 두 번째로 여기 두 개 사이에서 갈아타면 중간에 한번 미분이 불가지제 딱 생기고 들어가긴 할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는 관찰을 해보긴 해야겠다 생각이 들 거고, 그 이후에 갈아탄다라고 해버리면 사실상 그냥 검정색 함수랑 똑같은 얘기지. 맞아요? 그러니까 갈아타는 K라는 지점은 당연히 이 지점 어딘가 사이에 들어있겠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말로 한번 써놓을게요.
둘 다 뭐는 가능하다? 미분하는 거 자체는 가능해요. 그렇지? 다만 얘네가 갈아타지는 x가 k라는 지점에서 뭐가 생길 수 있다? 상황에 따라 미분 불가일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죠. 맞아요? 그러니까 g라는 친구는 웬만하면 미분이 가능할 거고 k인 지점에서 미분이 불가할 수도 있겠다. 그렇지? 근데 그러면 k라는 지점에서 미분 불가한 거 당연한 얘기 괜찮잖아 지금. 맞아? 이 친구가 갈아타는 그 지점에서 미분 불가하고 당연하네 이랬는데 문제 너는 절대값을 씌운 친구잖아. 절대값을 씌웠는데 갈아타는 곳에서만 문제가 안 돼야 된대.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가고 있다가 한 애매하게 이쯤에서 갈아탔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얘가 했던 행동을 정확히 반대로 따라가는 거잖아 지금. 어디까지? 여기까지 반대로 따라가니까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온전히 이렇게 올라가겠죠. 맞아요? 이 지점에서 지금 갈아탄 상태였단 말이야. 그리고는 무슨 축이? 얘는 x축이 뭐 이런 식으로 들어있든 어딘가 이렇게 들어있겠죠. 맞아요? 그럼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지점에서 미분이 안 되는 건 당연한데 다른 곳을 이렇게 갖고 들어갈 거 아니야. 여기서 미분 돼 안 돼? 안 되죠. 얘는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다른 곳에서 미분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를 가져다가 봐봐. 여기다가 이제 0을 한번 딱 집어넣으면 이 친구 어차피 0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아니, 절대값이 미분이 가능하는 경우는 만약 이렇게 생겼을 때 이런 식으로 선을 하나 그어보고 얘에 대한 절대값 함수를 파란색으로 그리자면 이렇게 갔다 올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이렇게 생겼을 때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 몇 개 생겨요? 2개 생겼죠. 만약에 요 선이 조금 내려가면 그래도 무조건 2개 생기지. 맞아? 이렇게 해서 여기 접하게 해도 왼쪽 파트에서 생기죠. 얘 조금 더 올라갔어. 이렇게 해도 오른쪽 파트에서 생기죠. 말이 안 되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딴 식으로 갈아타면 다른 곳 어딘가에서 미분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얘를 해결하려면 자주 쓰는 아이디어가 뭐야? 애초에 우리가 절대값을 씌웠음에도 불구하고 미분이 가능하려면 어디서 하면 돼? 삼중분 같은 지점에서. 거기서 절대값 붙이면 아무 문제가 없지. 그래서 얘가 하나 생기는 건 이미 당연한 거니까 너무 잘 그렸다 이거. 하나 생기는 건 이미 당연한 거니까 이렇게 생기면 괜찮지 않을까 하고 또 그려보게 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이런 이미 접해 있던 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x축이 들어가 버리는 거야. 느낌이. 오케이? 이미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한 중간 지점쯤에서 뭐 하면 바꿔버리면 얘는 이렇게 뭐 할 거야? 올라갔었겠죠. 그 뒤로 뭐 하겠어요? 이렇게 따라 올라가겠지. 맞아? 이 지점에서 교환을 시작하면 그 이후 잘 따라갈 거 아니야. 맞아요? 그리고 나서 너에 대해서 절대값을 붙여버리면 이제 어떻게 돼? 이렇게 떨어졌다가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뭐하고?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겠죠. 그러면 진짜로 갈아탄 이 지점에서는 뭐가 생길 거고? 미분 불가가 생길 거고 나머지 지점에서 뭐 할 거다? 아무 문제가 없겠다 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해는 하죠 지금 제 말을. 선을 그을 거면 어디다 그어라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접하는 친구에다 그어라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 그치? 근데 이제 갈아타는 지점을 정확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내가 아까처럼 조금이라도 빨리 갈아타면 무슨 일이 생겨요? 그만큼 많이 올라가겠죠. 맞아요?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따라갈 거 아니야. 이래버리면 이 부분에서 무슨 일이 생겨요? 절대값이었을 때 문제가 생기겠지. 그럼 어떤 짓을 안 해야지 우리는? 절대값이 올라가잖아. 접하는 곳을 지나게 하면서 최종적으로 타고 올라갔을 때 여기 3중분 한번 생기잖아요. 이 3중분 포인트가 다시 여기 아래까지 내려와 주기를 바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애매한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얘랑 여기서 원래 내려갔어야 되는데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는 게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이 친구의 절대값에 문제가 없는 포인트는 너죠. 너 아니면 너. 맞아? 이 친구 절대값에 문제 없는 포인트는 너 아니면 너지.
맞아요? 그리고 지금 왼쪽 포인트 먼저 보는 건데 문제가 없게 만들려면 이 지점에서 이렇게 지나가 주길 바라죠. 맞아요? 얘도 문제가 없길 바라면 이렇게 지나가 주길 바라겠지. 근데 생각을 해봐. 이렇게 지금 칠판으로 보시면 왼쪽에 있는 걸 내가 이 지점을 알파라 잡고 이 지점 베타라 잡잖아. 맞아? 널 뭐라 잡고? 알파라 잡고 여기 베타라 잡을 거 아니야? 맞아요? 오케이? 한번 갈아타고 여기서 절대값을 붙이면 이 친구 어떻게 생겨? 이렇게 들어오죠. 그리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올라가겠지. 그래서 원래 얘 혼자만 있으면 문제가 이 지점에 생겨버리지. 근데 우리 아까 이미 무슨 얘기했어? 2차식은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때 그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미 요 지점은 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볼 거면 무조건 이전에 갈아타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대충 요 정도쯤에서 멈추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얘 생각을 해봐. 이 친구는 문제가 없어지는 지점이 너랑 너잖아. 맞아요? 근데 알파라는 지점에서 똑같이 이렇게 지나가면 의미가 있을까? 갈아탈 때? 이미 알파는 문제를 얘가 해결해놨지 첫 번째 친구가. 맞아? 그리고 나서 너로 넘어갈 건데 알파가 문제 해결된 거 따라서 간 다음에 가면 절대값 붙여서 미분이 이번에 전부 다 돼버리잖아.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갈아타는 지점이 알파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갈아타는 지점에는 미분이 안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직접 탑승은 여기서는 진짜 못해. 여기서 진짜 탑승을 할 수는 없어. 오케이? 여기서 무조건 미분이 안 돼야 되니까 미분 이렇게 해버리면 미분이 돼버리잖아. 그럼 두 번째로 얘가 이렇게 지나가주면 이 지점을 기준으로 요 함수가 이렇게 따라갈 거 아니야? 맞아요? 응? 요 높이만큼 뭐라 해야 되니? 내려간 만큼 올라가는 거니까 조금 이제 예쁘게 그려볼게. X축이 있고 원래 3차가 여기를 기준으로 영업점 기준 뭔가 이렇게 생겼었겠죠. 그리고 여기를 내가 뭐라 불렀다고? 아까? 알파 이렇게 불렀다고. 맞아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원래 이렇게 넘어가서 또 여기서 뭐가 나오고? 베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갈 건데 우리 이 이전에는 이미 갈아타기로 했잖아. 그럼 이때 어떻게 갈아타줘야지 깔끔하게 나온다고? 중근인 지점을 가지고 갈아타게 만들어버리자 그랬죠. 여기서 어떻게? 여길 기준으로 이만큼 따라간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주면 되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결론이 이거야. 얘가 해결은 해줄 수 있어요. 여기서 갈아타라는 게 아니라 여기 오른쪽에 지금 이렇게 뭔가 가다가 어느 순간 갈아탈 거 아니야. 갈아타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죠. 갈아타서 생기는 그 문제점, 이런 문제점을 없애려면 오케이? 이런 문제점 없애려면 정확히 가운데서 갈아타고 값만큼만 올라가서 이 지점 높이만큼 이렇게 다시 올라가면 0에서 3중근을 갖고 갈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요? 그래야지 문제가 없다 이 얘기야. 지금처럼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런 식으로 갈아타고 있다는 얘기죠. 너에 대해서 절대값을 붙이면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깔끔하게 갈아탈 때는 미분이 안 되고 아닐 때는 전부 미분이 가능해진다고요. 오케이, 3중분 포인트를 접하게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했고 어쩔 수 없이 이 친구는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아까 있었던 요 친구랑 요 높이가 뭐예요? 똑같아야 되겠지? 이만큼 절반짜리가. 맞아? 그럼 우리 이렇게 올라온 이 값을 극값 이렇게 부를 거잖아. 그렇죠? 지금 이 문제에서 극값이 얼마래요? 16 갖는다 그랬지? 그럼 절대값을 붙이기 전에는 얼마였겠어? 이렇게 절대값 붙인 얘가 얼마라고? 16. 붙이기 전에 마이너스 16이었겠죠? 아 여기 마이너스 16? 맞아? 그러면 얘가 변곡점이니까 이만큼이 16이면 얘는 얼마겠어? 마이너스 32겠죠? 맞아요? 그래서 얘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려울만 할 수도 있고 안 어려울만 할 수도 있는데 생각했을 때 저게 딱 되겠다가 보이면 금방 풀렸을 거고 저거를 찾아오는 과정이 조금 힘들 수 있겠죠? 맞아요? 여기까지 체크가 돼 있으면 이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계산을 할 땐
결국에는요 이 누구라 해야 되니 요 친구들을 가져다가 우리가 무슨 x? gx라고 부르는 거잖아. 이렇게 생긴 걸 gx라고 부르는 거지. 그럼 gx에다가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와야만 하겠죠. 맞아요? gx에다가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와야만 하겠다. 아, 베타 집어넣었을 때 그게 0이어야 돼. 그렇죠? 그리고 g에다가 베타를 집어넣었다는 건 밑에 부분에다가 뭘 집어넣었다? 베타를 집어넣었다는 거잖아. 그렇죠? 갈아탄 이후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러면 이 친구는 결국엔 인테그랄 얼마부터? 문제가 0부터 했어. x에 베타 넣는 거니까 베타 절대값 f't 요거죠. 맞아? 그럼 적분을 했는데 0이 나왔대요. 원래였으면 적분해서 0 되는 걸 찾아야 될 수도 있는데 얘는 절대값 붙어 있잖아. 맞아? 그럼 어쩔 수 없이 이 친구는 반드시 양수를 갖고 갈 수밖에 없으니까 적분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안 해야 되지. 베타 얼마겠어요? 베타가 0일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여기서 베타가 0인 게 확정. 오케이? 그러면 다시 이제 3차 함수를 좀 깔끔하게 이렇게 그려보면 내가 여기를 알파라고 했죠? 맞아요? 그 다음 요 지점을 뭐라 했어? 베타라 했는데 이제 그게 0인 게 확정이지? 그 다음에 갈아타는 포인트를 우리가 이 가운데라 그랬는데 그걸 K라고 불렀잖아. 여기 있는 이 가운데가 얼마야? K겠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 X축이 지나간다고 말을 하고 있었잖아. 그렇죠? 요 지점을 굳이 표현을 하자라고 하면 뭐 2대1에 관련된 얘기니까 알파로 쓸게요. 2분의 알파, 마이너스 2분의 알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음수값일 테니까 저게 마이너스 붙여서 양수로 바꾸고 그럼 저거에 맞는 함수 fx를 어떻게 쓰면 돼 이제? 아 너는 알파에서 접할 거고 그 다음 x 플러스 2분의 알파라는 근을 가질 거야. 근데 이 친구에게 얼마 넣으면 0을 집어넣으면 그 값이 얼마일 거야? 마이너스 30일 거야. 이거 알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f에다가 0 집어넣으면요 나오는 결과가 얼마니? 2분의 1 알파 세제곱인데 그게 마이너스 32다 이렇게 될 거고 가능한 알파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4가 나와요. 알파를 구하는 순간 fx 다 알았죠? fx 다 알았으면 이제 뭐 하시면 돼요? 뭐 물어봤니? k 집어넣고 제곱해달라 했네? 그럼 여기서 k 얼마인지 찾을 수 있어 없어? 당연히 있죠. 알파 나왔으면 이거 알았고 여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2겠지? 마이너스 2 집어넣어서 제곱하니까 f4 값 구해주세요. f 알았으니까 끝 뭐 이런 문제겠죠? 근데 이 친구는 문제 풀 때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막 풀고 계산을 하고 이런 걸 떠나서 기억이 안 나는데 얘랑 아마 그 X 버전도 하나가 비슷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함수를 가지고 경우가 계속 달라지잖아 지금. 되게 자주 나오는데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굉장히 많이 보이죠 요즘에. 함수가 두 개일 거고 이어지기는 할 거야. 언제 이어질지 고민을 해보고 일단 러프하게 한번 그려보시고 그렸을 때 생기는 문제점 다시 관찰하고 걔네들을 해결하는 요소는 굉장히 좀 정해져 있죠. 무슨 말인지 알지? 이 친구가 절대값이어서 문제없다? 그럼 반드시 중분, 삼중분 이런 거 가질 거야. 그럼 중분을 기준으로 선을 그어보자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이 들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 이렇게 문제를 풀면 풀리겠다.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얘를 풀 때 얘는 얼마 걸렸지? 한 10몇 분 걸렸던 것 같은데 딱 얘가 풀이가 보시면 이게 한글로 써는 게 이만큼 있잖아. 이 위에 부분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게 한 5분은 됐던 것 같아. 이게 되나? 이거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함수 만드는 거 연습 같이 하시면 좋고요. 21번. 얘가 비교적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수능이었으면 아마 그게 맞을 거거든. 한 30분 정도 남은 시점에서 15번, 21번, 22번, 28번을 풀었다 치고 28, 29 중에 하나나 두 개 다 못 풀었겠지. 맞아? 그래서 내가 시간을 쓸 거면 지금은 얘가 제일 쉬웠거든요. 사후적인 내용이기는 한데 22번에 들어있지 않은 뭐라 해야 되지? 지수로 그래프? 모습은 조금 귀찮긴 해도 하면 할만할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이 친구들이 계속 활용하는 거 기울기를 굉장히 자주 활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거에 좀 집중을 하면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을 거고 지금 요 A라는 친구는 안 봐도 1,0인 거 찾을 수 있죠. 로그 함수 너가 깔끔하게 있는데 제가 0 되는 지점이니까. 맞아요? 1 집어넣으면 0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요 라인이 얼마라는 거야? 1이라는 거죠. 얘가 1이면 B라는 친구 얼마예요? 1, A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 그럼 이 순간 또 이걸 확인해봐야 돼. 이 B라는 라인을 이렇게 한번 그어봐. 그러면 Y 값이 A가 나왔잖아 지금. 맞아요?
y 값이 a가 나왔고 일단 얘 나중에 좀 찾아야겠다. 이 친구 지금 서로가 역함수 관계인 것까진 맞죠? 그렇지? 그럼 이 두 녀석이 역함수 관계니까 얘가 몇 컴마 몇이야? a, 1 여기까지 구할 수 있겠지? 맞아요? 그럼 너가 a니까 요 라인이 얼마라는 거야? x가 a라는 거죠? 그럼 그 a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a, a의 a제곱 이렇게 써지겠지? 그럼 이 점은 뭐가 돼요? 자리를 바꾼 거니까 a의 a제곱 집어넣으면 a 나온다 뭐 이런 말일 거라고. 맞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y값이 같으니까 선이 같다고 이렇게까지 그어지긴 할 거거든요. 그치? 요 선은 좀 필요 없어. 그냥 지우고 일단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AD랑 AC에 대한 거니까 좌표가 굉장히 필요는 할 거야. A를 구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치? 사각형 넓이 줬죠. 전체 요 사각형 넓이. 맞아? 뭐 사다리 꼴이다 싶기도 하고 y는 x에 대한 대칭꼴이니까 뭐 선을 뭐 그어놔도 상관은 없고 어차피 높이는 필요할 테니까 이렇게 한번 바꿨어요. 당연히 본인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지배적으로 들어야 되겠니? 이 친구 사다리 꼴이니까 그치? 이 친구 사다리 꼴이잖아? 안 그래도 되죠 이렇게? 사다리 꼴이니까 여기 있는 이 BC 길이 윗변이죠? 여기 있는 DE 길이 밑변이지? 저 두 개를 일단 구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누구? 이 높이도 구해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겠죠? 쟤네들을 집중을 할 거고 BC 길이는 찾을 수 있어 없어? 당연히 있어요. 뭐 알아서 하셔도 되고요. 얘를 할 때 계속 활용하면 좋겠는 건 뭐야? 이렇게 선이 있고 이 친구들 있고 얘네들 기울기가 얼마인 게 뻔히 보이고 마이너스 1인 게 뻔히 보이고 45도짜리 삼각형일 거고 여기 밑에 길이 얼마예요? a-1이죠. 맞아요? 그럼 너가 a-1인 게 이미 확정이란 말이야. 나머지 똑같을 거고요. 이쪽에 있는 이 길이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a-1에다가 루트 2를 곱한 거야. 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 있는 친구도 똑같이 이렇게 그려놓으면 좌표들을 알아요. a의 a제곱에서 a를 빼는 게 여기 길이겠죠. 거기 루트를 붙이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이쪽 길이가 a의 a제곱에서 빼기 a가 되는 뭐 그런 상태겠다. 거기에다가 얼마? 루트 2까지 붙이면 되겠다. 이렇게까지 들어오겠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건 높이에 관련된 얘기. 여기 지금 높이잖아. 이 높이를 너가 찾아오고 싶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은 뭐 여러 개가 있겠죠. 말도 안 되는 짓이긴 하지만 0,0이고 기울기 1이니까 여기 직선의 방정식 같은 거 세운 다음에 뭐 교점을 찾아서 뭐 지랄을 하셔도 뭐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당연히 도형에 대한 얘기로 들어갈 거라서 이게 보여야 되겠죠? 요 부분 무슨 사각형? 당연히 정사각형. 내가 이쪽 길이 알았죠? 맞아요? 그럼 이쪽 길이도 알겠지? 얘는 그거에 정확히 얼마? 절반짜리죠? 맞아요? 다시 똑같은 얘기야. 내가 이 친구 길이 알지? 맞아? 얘도 구할 수 있어 없어? 얘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각각의 두 파란색 길이를 구하자 하면 위쪽에 있는 친구는요. 아까 지금 지워졌는데 요 길이가 얼마였어? 요 길이가 a의 a제곱에서 a를 빼는 거였죠. 그럼 그 친구로부터 루트 1을 나눈 거니까 너는 루트 2분의 1에다가 a의 a제곱 마이너스 a야 이렇게 쓸 거고 여기 있는 요 파란색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이미 요 빗변의 길이가 2인 거 알고 있었잖아? 그거 절반 하면 된다 했지? 그럼 2분의 루트 2 다른 말 루트 2분의 1로 똑같이 쓸게요. 루트 2분의 1에 a-1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제는 여기까지 그냥 계산하셨으면 식 전개해야 되겠죠. 일단 윗변이라는 친구가 윗변이 누구야? 요거죠 요거 a-1의 루트 2 a-1의 루트 2가 윗변이고 더하기 밑변 얼마야? 이거죠. a의 a제곱 마이너스 a의 루트 2 윗변 더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해야 되는 높이가 이거 둘이 합친 거잖아. 그치? 높이니까 뭐 루트 2로 묶으셔도 되고요. 결국에는 a끼리 사라지고 a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요 파란색이랑 요 파란색 합치면 루트 2끼리 사라지고 이거 합쳤으니까 a끼리 사라지고 a의 a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지.
거기에 2분의 1을 해야지 32인 거고 그거는 64다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죠? 맞아요? 알아듣죠 여기까지? 저 A 아 죄송합니다. A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시면 돼요? 똑같아요. 이 친구 루트 2 똑같으니까 여기도 나오는 게 루트 2 써놓고 A의 A제곱 마이너스 1 여기 곱하기고 루트 2분의 1에다가 A의 A제곱 마이너스 1 여기 64 사라질 거 사라지고 결국에 A의 A제곱 마이너스 1이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 8이 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구조겠죠? A의 A제곱이 얼마고? 보다 뭐 여기까지 쓸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A에 대한 값 하나 알았으면요 A를 정확히 하는 건 아니지만 얘를 9라고 쓸 수는 있겠죠. 그 다음부터 집어넣고 또 계산하시면 A 값이 나오고 나머지 그럼 좌표들이 뭐가 되겠어요? 전부 결정되겠지? 그래서 그냥 이 정도로 문제가 풀릴 거라서 다른 거 상관없이 어떤 부분만 조금 집중을 하자. 좌표 이거 띡띡띡 가시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좌표 설정을 하시고 항상 여기서 기울기를 통해서 기하적으로 길이를 계산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수업하면서 생각해봤을 때 얘를 방정식 세우는 걸 내가 원래 좋아는 하거든. 근데 방정식 세워서 풀었을 때 제대로 풀리거나 잘 풀린 적이 딱히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얘는 반드시 수능장에서 봤을 때도 일단 기하를 활용해보자 생각을 하고요. 혹시 그럴 수도 있거든. 얘를 봤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문제풀이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럴 때는 약간 아 내가 수능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 들어왔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 네, 22번 볼게요. 이 친구 말도 안 되죠? 얘가 어렵긴 어려워요. 해설지 혹시 보셨어요 이거? 나는 이거 보고 내 정확히 21번 풀고 생각보다 빨리 풀려서 답지 봐야지 하고 답지를 봤어. 채점을 딱 했어. 22번이 같이 보이잖아. 그래서 봤는데 풀이가 2장인가? 나오는 2페이지가 나오는데 일단은 근데 그렇게 직접 생각하는 건 좀 힘들고요. 이 친구도 이걸 좀 연습을 할게요. 의미는 본인들 다 받아들일 수 있죠. 3차 함수 있고 걔를 가져다 적분했어. 정적분으로 준 이유는 적분상수 안 주고 싶어서 뭐 이런 얘기겠지. 그래서 우린 다른 거 필요 없이 G2는 0이다. 여기까지는 체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치? 얘가 2,0을 지나요. 그런 GX랑 기울기를 모르는 이 친구의 교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럼 또다시 관찰을 하자. 여기 있는 tx-2라는 친구도 몇 컴마 몇 지나? 얘도 2,0 지나. 맞아요? 그럼 G 함수도 누구도? 직선도 둘 다 2,0을 지나니까 일단 거기서 스타트를 하겠죠. 맞아요? 알아듣고 있니 가은이? 그 다음에 걔네들을 기울기를 뭐 해보겠다? 조정을 해보겠다. 그렇게 관찰해보자 이거잖아. 그렇지? 이 친구 3차 함수예요. 적분한 몇 차 함수야? 4차 함수겠지? 4차 함수랑 직선이랑 마주치는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 이렇게 그려봤어 처음에. 그 다음에 2,0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딱히 모르겠죠. 맞아요? 근데 2,0 뭐 이런 데도 뭐 어딘가 잡을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조건을 잠깐 싹 봤더니 지금 무슨 느낌이 있어요? 아 t라는 거는 여기에 누구였는데? 기울기였는데 기울기가 0에 가까울 때랑 0인 그 지점이랑은 교점이 뭐 하대요? 다르대요. 아 그러면 이 친구는 극대나 극소 같은 그런 포인트였겠구나. 기울기가 0이었다면 이런 x축에 지금 평행한 친구들이었을 거 아니야. 그거다가 살짝 삐끗이라도 하면 잘못 맞는다니까 그릴 것만 이렇게 그리는 게 맞아. 뭐 이렇게 x축이 있었나봐.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2였나봐. 그럼 여기도 어때요? 이 지점에서 살짝 삐끗하면 여러 개 만나지. 그렇지? 살짝 삐끗하면 또 다른 거 만나면 이렇게 된다고. 근데 당연히 관찰해야 되는 게 좌극한 우극한이 또 심지어 뭐해요? 똑같기까지 하거든요. 지금처럼 있으면 0일 순간에는 몇 개 만나? 2개 만나지. 맞아? 기울기가 0. 왜? 2개 만나죠. 근데 기울기가 살짝이라도 커지면 몇 개 만나요? 여기서 하나 만날 거고 여기 이미 하나, 둘, 셋, 4개 만나겠지. 기울기가 만약 살짝이라도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 하나 만나고 2개 만나고 밑으로 안 만나겠죠. 그러면 또 달라지는데?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끌고 가냐의 시작이긴 할 건데 답지는 그 케이스를 전부 풀이를 해놓은 거고 나는 시작은 이렇게 가긴 했거든? 아 그러면 여기가 제일 깔끔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이 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지나가면 제일 깔끔하겠다 이렇게 들었어. 왜냐면 양쪽이 대칭되게 들어가잖아 얘네가. 맞아? 너가 만약에 2,0이었다면 지금 기울기에서 몇 개 들어가요? 3개.
그치? 살짝 모해지면 살짝 올라가면 몇 개 맞나? 4개. 살짝 내려가도 몇 개 맞나? 4개. 그쵸? 아 그러면 이러면 지금 뭐 가조건을 만족하는 거네? 일단 난 처음에 이 조건으로 시작을 했어. 만약에 본인들이 생각을 해봤더니 뭐 이런 게 먼저 떠올랐어. 이렇게 지나가면 되지 않나? 이거 몇 개? 3개. 맞아? 살짝 올라가면 몇 개? 4개. 살짝 내려가도 몇 개? 뭐해? 살짝 내려가야지. 4개 이렇게 되는 걸 생각을 했으면 이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나는 일단 이걸로 시작을 할게. 오케이? 일단 이 정도면 가조건 만족했으니까 나조건 해석하러 들어가야겠다 생각을 할 거고요. 다시 H에다가 집어넣는 친구는 T잖아 지금. 그러니까 기울기가 2일 때랑 마이너스 2일 때 완벽히 3개에서 만난대요. 그냥 접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당연히. 그럼 이 지점을 기준으로 어떻게 접선을 한번 그어볼 거란 말이야. 서로가 대칭일 거고 느낌상 이렇겠죠. 밖에서 그은 점인데 이런 식으로 되나 이게? 이 정도로 할게요. 이 정도로 하고 약간 이렇게 접하고 있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알지? 똑같이 이 친구 가져도 약간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좀 할까? 이렇게 접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하면 1개, 2개, 저 위에서 3개 여기도 1개, 2개, 저 위에서 3개 저 밑에서 하나 이렇게 해서 이 기울기가 2,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 뭐 이런 케이스를 원하는 거구나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가라는 친구는 개형을 좀 결정짓는 개념이었을 거면 나라는 친구는 기울기가 2나 마이너스 1일 때 정확히 접한 일을 알려줌으로써 함수가 뭔가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일단 들어요. 모든 G의 합이니까 당연히 케이스가 좀 늘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 거고 이미 괜찮은 케이스가 나왔기 때문에 시작하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처음 풀 땐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면 요 지점을 2라고 두고 너 모르니까 알파라고 두고 너 모르니까 베타라고 둬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러면 일단 gx를 어떻게 세울 수 있어요? 자, fx라는 친구가 최고차가 4야? 적분하면 최고차 1이겠죠? 최고차 1인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x-알파 x-2의 제곱 그 다음 x-베타 이렇게 지금 식을 쓰겠죠. 맞아요? 그리고 저 친구랑 이 친구를 뺀 게 요런 빨간색이 뭐 이렇게 된다 이걸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저거를 체크할 때 요게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가 처음으로 했던 건 사실상 이 접선이라는 건 이 밖은 아닌데 여기서 그은 하나의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서 좀 풀까 뭐 이런 고민을 처음엔 했었어. 그래서 일단 접점 설정까지는 했거든요. 접점 뭐 이런 점 뭐 예를 들어 얘를 k, 이렇게 둔다면 당연히 뭐 gk 이렇게 둘 수 있겠죠. 맞아요? 너가 접점이야 뭐 이렇게 한번 해서 접점이 k, gk라면 어떨까? 일단 세팅은 하기는 했어요. 오케이? 근데 생각해보니까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이번엔 이렇게 가는 거야. 결국 gx라는 친구 빼기 tx-2라는 요 친구가 0이 될 건데 그치? 얘의 실근이 몇 개면 돼? 3개면 되죠. 맞아요? 이렇게 풀어봐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 왜냐면 내가 적방을 세울까 했는데 내 맘대로 k 세우고 적방을 다 세우고 나면 그게 또 t에 대한 식으로 다시 표현을 해야 된단 말이야. 애초에 얘 자체가 적방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좀 귀찮아서 일단 방정식으로 이렇게 실근 3개를 갖는 걸로 좀 해볼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미 여기에 t가 얼마로 확정되어 있어? 2 또는 마이너스 2로 확정이 되어 있지. 난 두 가지 케이스 동시에 보고 싶어서 일단 해볼게. 이제 첫 번째 그럼 이 친구가 말하는 게 이제 gx 자리에 누구 집어넣으면 돼요? x-알파 x-2의 제곱 그 다음에 x-베타라는 g에서 뺄 건데 t가 얼마? 2라고 치고 들어가자. t가 2일 때 이거를 봅시다. 2일 때 그럼 여기가 2하고 x-2 그게 0이죠. 여기서 실근 몇 개? 3개 나오면 되지. 그럼 얘 실근 3개 나오려면 x-2로 먼저 묶어버리고 인수분해를 해야 될 테니까 남는 게 x-알파 x-2 x-베타에다가 빼기 2 이렇게죠. 맞아요? 여기서 근 누구 나와요? 2 한 개 나오지. 맞아? 그럼 이 친구 이제 뭐 해줘야 돼? 이거 몇 차식이야? 3차식. 원래는 실근 몇 개? 3개. 그러나 지금은 몇 개만 나와야 돼? 2개만 나와야 되겠죠. 실근 3개가 나와야 되니까 전체가. 여기서 실근 2개가 나와야 되겠다. 그럼 이때부터 굉장히 편해지죠.
요 함수 그냥 간단하게 그려볼까? 이렇게 생기겠지. 맞아? 그 요 세근을 가져다 어떻게? 알파, 2, 베타 이렇게 체크한 거 아니야? 맞아요? 그 상태에서 2라는 친구, y는 2라는 친구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y는 2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게 뭐면 돼? 요게? 접하기만 하면 되지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뭐 이런 케이스면 되는 거구나. 오케이? 만약에 다른 말로 얘가 이렇게 아래로 들어가도 똑같은 말이죠. y가 마이너스 2겠지 저기는. 지금 제 말을 알아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관을 갖고 요거를 잡는 게 처음에 오래 걸리는 게 맞아요. 이거를 하기 전까지 계산할 게 없으니까 계속 쳐다보는 게 맞아. 손을 이렇게 끄적끄적하고 쳐다보면서 여기까지 해서 이런 케이스면 되겠다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 모르는 거 설정식 한번 해보고 적방을 세울까? 조금 부담스러운데 그럼 뭐 그냥 방정식으로 풀까? 뭐 이렇게 계산을 시작해서 너를 갖고 t가 이라고 치고 계산을 한번 시작을 했어요. 너가 실근 2개밖에 없어야 돼. 2,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건데 실근 2개니까 접할 거야. 이렇게 일단 시작을 했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 좀 귀찮잖아. 이 지점이 얼마인지를 찾기는. 얘를 찾아서 집어넣고 뭐 이걸 해야 될 건데 싫어서 내가 다시 한번 정리를 했어. 그러면 너가 K로 정리돼 있었으니까 뭐라고? 너가 K로 정리돼 있었으니까 K를 내가 누구로 뒀어? 점으로 뒀죠. 맞아요? K가 접점으로 둔 거지. 그러면 여기 있는 알파, 베타를 전부 K에 대한 식으로 바꿔버리자. 일단 이 생각이 들었어. 함수를 뭐 이렇게 들어갔어. 여기가 2인 건 확정이죠 애초에. 이렇게 근이 들어가고 접점으로 뒀기 때문에 얘를 이 식에다가 쫙 깔아버리면 뭐가 돼요? 0이 돼야 되는 거지. K는 접점이니까 이 식을 만족시킬 거 아니야. 제 말을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점이 바로 K는 아니고 이 마이너스 K 뭐 이렇게 설정이 되겠죠. 오케이? 왜냐면 지금 얘네들은 G에 대한 값이었으면 그걸 빼고 있잖아. 오케이? 2 플러스 K. 이게 좀 더럽긴 하지만 이 거리를 지금 내가 K로 잡은 거잖아. 그러면 요 지점이 얼마? 2 마이너스 루트 3 K. 여기 얼마? 2 플러스 루트 3 K.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요거라고 생각 안 해도 되고 그냥 요 거리를 K라고 두고 모르니까 K 루트 3K 이렇게 둬야지. 이렇게 한 걸로 넘어가도 돼. 여기서 하셔도 상관은 없죠. 이거 빼면 2 마이너스 알파니까 1대 루트 3이면 2 빼기 루트 3분의 2 마이너스 알파 이거 계산하시면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좌표 찾아와야 되니까. 알아듣니 내 말을? 알겠어요 일단.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고 그냥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겠다? 2 나오겠다. 근데 나는 이 마이너스가 계산하기 싫어갖고 그냥 여기다 집어넣었어. 이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y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2 나오면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 싫긴 한데 여기 있는 이 식들을 다시 만들면 요 식의 그림을 만들면 x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k 하나 에다가 x 마이너스 2는 그대로 있고 다시 여기 있는 친구를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k 이렇게 쓰겠죠. 맞아요? 너라는 함수에게 얼마를 넣으면 이 값을 집어넣으면 그 y 값이 마이너스 2다 이거를 지금 보고 싶은 거야. 여기다가 뭐 집어넣자고요? x에다가 2 플러스 k 집어넣자 이 얘기야 지금. 아이씨 큰일 났네. 이거 의미가 있냐 이렇게 하면? 2 플러스 k 집어넣자. 그럼 여기 이 길이 사라지죠. k 남고 k 플러스 루트 3k 이 사라지면 k만 남죠. 여기 이 집어넣으면 k 플러스 k 마이너스 루트 3k지. 얘랑 얘가 합차죠. 맞아요? 그럼 앞에 거 제곱하면 k제곱, 뒤에 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3k제곱이죠. 계산하면 마이너스 2k제곱에 너가 k였으니까 마이너스 2k 세제곱 이렇게 된다고. 계산했더니 이거 집어넣었더니 실제로 얘 F라고 줘도 되나? 뭐 H라고 줄게 이거 그냥. 오케이? H라는 친구한테 2 플러스 K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2K 세제곱 이렇게 나왔다고. 근데 그 결론이 내가 마이너스 2라 그랬잖아. K 세제곱이 1이겠죠. K 얼마겠어? 1일 수밖에 없겠지. K가 얼마다? 1이다. 여기가 실제로 뭐 3 이랬다는 얘기겠죠.
맞아요? 그럼 그거에 맞게 K가 1인 게 확정이 되면 이 함수들 값이 딱딱 뭐가 돼요? 정해지죠. 맞아요? 얘 딱 정해져. 여기 이 친구가 이렇게 깔끔하게 딱 들어간 거겠지 그러면. 얘를 이렇게 쓴 거니까, 그렇지? 맞아요? 그럼 여기 K 값을 전부 표현했었던 건데 그게 다 나왔어. 여기 식을 전체를 뭐 했어? 다 알았어. 그러니까 사실상 알파랑 베타를 K에 대해서 표현할 수가 있었는데 알파 베타 값을 구했다 이 말이 되겠죠. 다시 뭐라고? 여기 K가 1이면 2 플러스 루트 3이지? 맞아? 요거 베타였잖아. 베타가 얼마다? 2 플러스 루트 3이다. 알파가 얼마다? 2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알파 베타 다 나왔죠? 그러면 그거에만은 누굴 찾을 수 있어요? G를 찾을 수가 있겠네. 알파 베타 다 구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만 갖고 가세요. 알파랑 베타가 얼마나 이게 딱 나올 거고 그 순간 G를 뭐 했어요? 얼마나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맞아요? 그럼 G에다 뭐 집어넣으래? G에다 0 집어넣으래. 여기 0을 싹 집어넣으면 4 곱하기 알파 베타지. 맞아요? 지금 내가 알파 베타 누구라고 했어? 합차였잖아, 그렇지?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끝이니 문제가? 아니요, 지금 첫 번째 케이스 봤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하시면 돼? 내가 이거를 딱 여기까지 풀고 그러면 지금 내가 스타트를 어떻게 했어? 처음에 계산을 빨리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만 생각이 들고 바로 넘어간 건데 정말 얘밖에 없나? 이거는 고민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사실 수능장에서는 시간이 조금 모자랄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정말 얘밖에 없나?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 친구 이렇게 돼도 되네. 이렇게 딱 들어있다가 몇 개 만나다가 3개 만나다가 살짝 올라가면 4개, 살짝 올라가고 살짝 내려가면 살짝 4개. 아, 이런 경우도 되는구나. 그치? 그럼 이 상태에서 G라는 이 친구도 어떻게 잡아요? 2, 알파, 베타 요거밖에 없겠죠. 그럼 사실상 아까랑 계산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계산만 비슷하다고 치고 T가 지금 2였잖아. 마일 때도 한번 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지금 이 첫 번째 그림에서 T가 2일 때, 마이일 때 두 개 다 만족되는지만 보시면 되거든요. 다시 첫 번째 그림일 때 우리는 T가 2일 때뿐만이 아니라 마2일 때도 돼야 됐잖아. 내가 2라고 치고 계산을 했지. 그럼 그게 마2에서 성립하는지 봐야 되겠지. 근데 그거는 금방 값 집어넣으면 나오는 거라서 판단이 끝나요. 내가 여기서 K를 구했어. 오케이? 그럼 G를 구했어. 그러면 H에다가 얼마를 넣어도 마이너스 1을 넣어도 3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고 아, 되네. 다음 그림 넘어가야지. 다음 그림 또 이제 봐야 되니까 이 그림으로 들어오세요. 식 세우는 건 사실상 똑같죠? 맞아요? 같은 행동 또 반복. 오케이?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하다 보면 2차식을 계속 풀어내는 느낌 있잖아. 그러면은 그 와중에 뭐 2보다 크다라는 조건들 때문에 알파 베타가 조금 변할 수는 있겠죠. 결정 지을 때. 반대 케이스 돼, 안 돼? 당연히 반대 케이스도 되죠. 여기에 2면. 그치? 그래서 이 총 3가지 케이스를 봐줘야 뭐가 되겠다? 답이 나오겠다. 이 정도로 얘기를 끝내고요. 해설지가 2페이지가 나왔던 건 이거야. 정말 이 그림만 되는 이유를 너네한테 설득하려고 하는 건데 일단 이 중에 하나라도 잡고 들어가시는 건 당연할 거고요. 사실 나 이거는 했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를 못 풀더라도 계산이 좀 더러워서 얘를 보고 상황이 이해가 돼서 4차를 그리고 기울기를 건드려가면서 만족되는 점을 찾으려고 했었는지 그 다음에 그 지점을 찾았는지 정도는 조금 연습이 됐으면 좋겠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거는 꽤 수특도 그렇고 자주 나오는 애들이니까 그 정도는 하면 좋겠다. 오케이? 뭐 쉽지 않긴 하죠. 그 다음 요거 28번 얘는 그냥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얘가 난이도가 굉장히 쉬워요. 이 친구는 만약에 진짜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 정도가 수능에서 나왔다. 그러면 기뻐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니? 이거 기뻐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 크게 생각할 것도 없고요. 고민할 만한 지점이 있기는 하거든. 근데 이제 딱 그거밖에 없어. 봐봐. 적분함수다?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거잖아. 근데 이게 딱 봐도 지금 뭘 알려줘요? fx의 결정지이라는 얘기지. 머리를 조금 해볼게. 이항을 시킵시다. 그럼 빼기겠지? f로 묶어내면 얘가 결국엔 f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파이 사인 파이 x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근데 그게 얼마? 그게 0이야 이렇게 되잖아. 그럼 모든 곳에 대해서 fx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fx가 0이든가 아니면 파이 사인 파이 x일 수밖에 없겠지.
맞아요? 이 얘기 이해하시죠? 아, 그래서 이제 이 고민이 들어. 일단 이거는 알고 있으면 좋기는 한데 이렇게 말해도 되나? 너네 sin x 적분하면 뭐야? sin 이거 한 칸 얼마야? 넓이 얼마야? 요게 1 요거는 2 이건 알고 있는 게 일단 좋죠. 이게 일단 sin x를 가지고 적분을 할 때야.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반주기인 얼마? 파이까지 이렇게 갈 때죠. 맞아? 요 친구도 안 되면 적분 해보시면 되기는 하는데 약간 이런 거거든요. sin 파이 x가 붙었잖아. 근데 어차피 얘를 건들겠다라는 건 의미가 그다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얘는 주기 건드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물론 함수가 똑같이 있었어. 이렇게 있었던 넓이랑 얘를 줄여 만든 이런 넓이는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맞아요? 넓이 차이는 있을 거야. 그럼 얘가 파이가 붙었다는 건 주기가 늘어났다는 건 줄었다는 거야? 줄었다는 거죠, 파이만큼. 맞아? 이 밑변에 대한 게 원래 있던 것보다 파이만큼 줄었어요. 그럼 파이만큼 줄어서 파이분의 1 이렇게 늘었다는 거야. 근데 그 앞에 뭐 붙였어? 파이 붙였지. 이 넓이도 얼마야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던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상 sin x였던 친구가 파이 sin 파이가 되면은 사인이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얘는 줄인 대신에 높여줬잖아. 줄인 대신에 높여줘서 뭐 이렇게 끝났을 거 아니야. 이 두 개의 넓이가 같다. 이 정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거고 아니면 그냥 적분하셔도 돼요. 그래서 내가 뭔 얘기하고 싶냐면 여기 있는 파이 사인 파이 x 있잖아. 저거 그냥 간단하게 그려봤더니 이렇게 그려봤더니 너무 못 그리잖아.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요 넓이가 2짜리다. 그쵸? 그러면 얘가 뭐 하고 있어? 0부터 10까지 적분했다며. 맞아요? 이 볼록한 거 반주기짜리 얘 지금 주기 자체가 얼마야? 2지. 얘는 반주기가 1이죠. 이게 지금 1, 2, 3, 4 뭐 이런 거거든. 저기 쭉 가서 몇 개 있다? 일단 10개가 있을 수 있는데 중간중간에 0을 섞어서 가질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sin x라는 친구를요 생각을 해봅시다. sin x라는 친구를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이렇게 가고 있었어. 그렇지? 여기가 1이야. 여기가 2야. 짝수로 끊어버리면 무조건 얼마? 0이잖아. 그렇죠? 근데 얘 짝수로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4가 떴다라 그랬으니까 요 친구 넓이가 2씩 이렇게 들어가 주는데 넓이가 2씩 들어가 주는데 그 중에 위로 볼록한 거 2개는 건졌단 얘기구나. 맞아요? 그러면 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언제 얘네가 활성화가 됐고 언젠 0으로 가고 있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얘로 갈지 0으로 갈지 얘로 갈지 0으로 갈지 이거 계속 고민을 하는 그런 상태가 기본이야 지금. 그리고 몇 번? 최소 2번은 위로 가는 거 활성화됐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케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얘잖아. 나는 너네가 이거를 이제 할 수 있으면 좋겠다긴 한데 x sin x에 대해서 적분한 친구의 최대값 물었죠. 얘가 사실 직관적으로 와닿으려면 그려보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y는 x라는 친구랑 y는 sin x 두 개를 가져다 뭐 한 거야? 곱한 친구잖아. 그렇지? 그리고 얘를 함수를 곱한 걸 보면 좀 헷갈리긴 하거든. 왜냐면 무한으로 가면 얘가 뭐 해버려요? 무한으로 발산하는데 얘는 또 진동하고 얘가 이기지 않나 뭐 싶기는 하고 근데 또 이 친구는 사인이 이렇게 있어서 갔다 이렇게 갈 건데 여기서 y는 x가 가갖고 증가를 한다 치자. 그럼 점점 값이 커졌다. 잠깐 다시 이런 고민을 하긴 할 거거든.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x sin x라는 친구는 말이야 sin 앞에 붙은 누구? x인 거잖아. 요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함수는 뭐예요? 최대가 높아지죠. 그러니까 약간 애초에 생길 거면 이렇게 생길 거거든.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얘가 x이기 때문에 y는 x라는 정근선처럼 이렇게 하나가 있겠죠. 이렇게 y는 마이너스 x라는 정근선처럼 이렇게 있겠지. 요 영역 사이를 사인 함수가 처음에 봐봐 1보다 작을 때는 원래 최대가 1이었는데 이렇게 증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가 줄여버렸잖아. 아무리 커져도 얘를 못 넘긴단 말이야. 그냥 이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베스트고 그림을 못 그리더라도 얘를 보고 머릿속에서 가면 갈수록 좀 증폭되겠는데? 뭐가? 넓이가 커지겠는데? 이 느낌을 받고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가면 갈수록 뭐 하겠다? 증폭되겠는데? 오케이? 아, 얘가 가면 갈수록 커지는구나. 그럼 0부터 10까지 가서 뭐 했다고요? 커졌다고요. 그게 가장 컸으면 좋겠대. 그럼 상식적으로 봅시다. 우리 여기 있는 친구 전체가 지금 여기 2, 4, 6, 8, 10 이렇게 끝날 거 아니야. 맞아? 이렇게 끝나서 이 위로 올라가면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최소 2개를 켜야 되죠. 내가 최소 2개를 키거나 더 킬 거면 밑에 끄는 것도 하나씩 만들어주면 되지. 맞아요? 지금 그런 상태일 거란 말이야. 너가 만약에 2개만 켠다고 치자. 2개만 위에 걸 골라올 거야. 앞쪽을 고르는 게 맞아? 뒤쪽을 고르는 게 맞아? 당연히 뒤쪽을 골라야 돼. 넓이가 제일 크길 바란데 지금. 맞아? 그러니까 이 앞쪽에 있는 뭐 이런 애들은 골라봤자 얼마 안 된단 말이야. 이만하단 말이야. 차라리 고를 거면 뒤쪽을 고르자. 최소 몇 개 일단? 2개는 고르자. 그럼 당연히 맨 뒤쪽에 있는 너네들은 갖고 와야지 이 생각을 하겠죠. 맞아요? 쟤네들을 갖고 와서 일단 뒤에 있는 얘네 2개를 선택을 했어. 이거보다 더 커질 수 있어 없어? 당연히 있죠. 고민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2개에서 더 욕심내면 몇 개 하고 싶어? 3개를 키겠지. 근데 얘 3개를 켰어. 그럼 킬 만큼 하나 꺼야 되죠. 근데 끌 때는 어디 쪽을 끄는 게 좋아요? 아래쪽이 켜져 있으면 그만큼 줄어들잖아. 맞아? 그러니까 아래쪽을 계속 꺼놔야 된단 말이야. 그럼 끌 거면 얼만큼 많이 끄는 건 별로 안 좋은 거잖아. 최대한 앞쪽에서 끄는 게 좋겠지. 맞아? 최대한 앞쪽을 하나 껐어. 오케이? 이제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얘까지 켜버리면 감당이 안 돼서 얘를 켜야만 할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 두 녀석을 동시에 키면 이득이니 손해니? 손해야. 왜? 같은 주기처럼 보여도 이 반주기 사이에 더 증가해서 더 많이 내려가 버렸단 말이야. 그 순간.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두 녀석을 동시에 하면 얘가 더 넓이가 넓을 수밖에 없어서. 그렇죠? 얘는 키지 않는 게 좋겠다 이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이거 3개를 키고 얘 하나를 꺼서 만들면 가장 커지겠다 이 생각이 들겠네요. 여기까지 이해하세요? 내용이 아주 괜찮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최대 값을 구해야 되니까 적분을 좀 해줘야 되겠지?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제 인테그랄 0부터 10까지에 대해서 x 그 다음에 fx를 쓸 건데 우리가 이미 키고 끌 걸 찾았기 때문에 0 되는 구간 다 날려도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갖다 버리자고 이런 거. 맞아? 근데 제일 큰 여기부터 찾아볼게. 얼마부터 얼마까지? 8부터 9까지. 누구로? 파이, 사인 파이 x로 들어가자. 그러니까 얘를 가져다 계산을 할 때 8부터 9까지 x를 붙이고 파이, 사인, 파이 x, dx 이렇게 들어오겠죠. 맞아요? 너 이거 적분할 수 있어 없어? 당연히 있어요. 무슨 적분할 거야? 부분 적분하는 게 맞겠죠. 그럼 얘가 이제 그 적, 위적 이렇게 해서 부분 적분하고 또 들어갈 거란 말이죠. 계산은 조금 생략하고요. 정리를 하면 이 친구가 막 17 더하기 6 막 이렇게 나와. 아니 7 더하기 6 이렇게 나와. 막 10 아니 거짓말이고요. 얘가 아니라 9 더하기 8 이렇게 나와. 계산을 하면 그럼 그게 17 이렇게까지 뜰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오케이? 얘를 계산하면 이게 나와. 그럼 그 다음 게 어디야? 6부터 7까지. 느낌상 아까 적분했을 거 아니야. 이제 적분했으면 그 윗끝 아래끝만 바꾸면 되지. 윗끝 아래끝 바꾸면 그 다음 게 7 더하기 8 뭐 이렇게 나와. 바본가? 6 이렇게 나와. 그럼 그거 얼마? 13 이렇게 뜬다고. 다시 여기 있는 친구 5부터 4까지 5 더하기 4 이렇게 나오거든요. 5 더하기 4 그거 얼마? 9. 여기 있는 건 아래쪽이니까 어디? 2부터 1까지. 그럼 얘는 2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거 3 이렇게. 그럼 얘네들은 양수고 얘네들은 음수니까 너는 빼기를 붙여야 되겠죠. 요거 합치면 39에다 빼니까 36 그게 정답이겠지. 36이 있죠? 1번. 오케이? 이렇게 문제가 끝날 거고요. 28번은 뭐라고 해줘야 될까? 그러니까 내가 이게 쉽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요 느낌을 일단 갖기는 해야 돼요. 증폭하고 있었겠다 이런 개념이겠다 정도를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게 돼 있는 상태에서 각각의 키워드들을 갖고 끌지 킬지를 결정만 하면 되다 보니까 한 번 생각이 팍 들면 그걸 쫙 풀리는 문제거든. 계산이 어렵지도 않잖아 이거는. 맞아? 막 니네 그 9월 모의고사에 있던 합성함수 같은 거 들어가면 이제 그건 좀 죽음이긴 한데 이 정도는 진짜 확실히 좀 연습하면 풀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미안하지만 영상을 하나로 만들고 싶어서 29번까지 보고 쉴게요.
29번은 내 생각엔 난이도가 있긴 있어요, 이 친구. 근데 이제 얘보다는 그 다음 거에 있는 29번이 확실히 좀 어려운 것 같고, 얘 같은 경우는 일단 무슨 수열이라고 줬어요? 등차 수열이라고 줬죠. 그럼 등차 수열에서 당연히 A랑 D를 찾아보긴 할 거란 말이야. 오랜만에 봐요. 이 친구가 수렴한다라는 건 뭘 주는 거야? 리미트를 보냈을 때 뭐가 나온다? 급수가 수렴하려면 리미트 보내면 얼마 나와야 돼요? 0 나와야 되죠? 아, 이게 되게 좀 뭔가 오랜만이네요. 0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지금 이 친구를 리미트를 보낼 건데 얘가 딱히 수열적으로 큰 의미가 있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급수가 수렴하고 합이 6이라고 했는데 합은 좀 이따 볼 거고 수렴도 조건인 거잖아. 여기까지 하면 5고 이거 0이야. 야, 애들 무한으로 보내면 이거 무한으로 갈 건데, 그렇지? 얘가 차수가 좀 낮든가 뭐 그런 상황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AN이 당연히 궁금해져서 AN을 뭔가 N에 대한 식으로 쓰고 싶고, 등차 수열이니까 DN 플러스 블라블라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걷다 집어넣으면 이 절대값 붙어있는 친구를 기준으로 DN을 넣고 리미트 보내면 절대값 D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앞에 있는 게 절대값 D, 뒤에 있는 건 뭐 하나 올라갔다 해도 리미트는 그대로니까 D 그게 얼마? 0. 두 개 합쳐서 0 나오려면 D라는 친구는 음수다 뭐 이 정도 생각은 한번 들어요. 얘를 굳이 말로 뭐 줬으니까 필요할 수는 있겠다, 그치? 합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하기 전에 이거 먼저 한번 볼게.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은 함수로 따지면 1차 함수 개념이잖아. 근데 지금 D가 음수라는 건 함수가 감소하고 있을 상태였을 거고요. 두 녀석을 곱해서 음수라는 건 풀마가 다르다는 건데 누가 플러스고 누가 마이너스? 3짜리가 마이너스 4짜리가 플러스겠죠. 그래서 지금 얘는 3까지는 마이너스 그 이후에 뭐겠다? 플러스겠다. 이거를 알고 있으면 왜 좋아? 내가 이제 합을 쓰고 싶은데 합을 쓰려면 이 절대값을 벗겨내야 한단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음수냐 양수냐에 따라서 값이 변할 수밖에 없어서 3까지는 음수니까 부호를 바꿔서 나오고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겠죠. 3까지가 플러스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주 좋아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3까지가 플러스가 잠깐만 감소 그치 플러스였다가 그 순간 음수 바꿔 내려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전까지는 그대로 나오다가 이후부터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그럼 이 친구 이제 계산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쓰고 있는 게 이제 n이 1부터 무한까지 간 다음에 절대값 n분의 an에다가 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1. 이 친구는 그냥 3짜리는 쪼갤 건데 급수 고막기 하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요. n이 1부터 3까지는 따로 떼자. 그냥 제대로 나옵시다 이렇게 쓰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더하기 어디부터? 4부터 무한까지 이렇게 하나 쓸 거고, 이 친구는 부호를 어떻게 바꿔서 나오자. 그리고 이제 당연한 얘기인데 생겨있는 꼴 자체가 이렇게 생기면 벌써 무슨 급수? 교대급수 느낌이 벌써 보이죠. 지들끼리 사라질 친구들인 게 보이고, 얘네들도 내가 계산을 좀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 것 같아. 3개밖에 안 되면 다 나열할 수 있어 없어? 당연히 나열할 수 있어요. 그치? 나열을 굳이 해보면 1 집어넣으면 A1 더하기 2분의 A2 더하기 첫 번째 거 끝났고, 2 집어넣으면은 2분의 A2 더하기 2 집어넣으면 3분의 A3 그치?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3분의 A3 더하기 4분의 A4 뭐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그럼 정리하면 A1 더하기 A2까지는 그대로고 3분의 2A3가 하나 나올 거고, 얘는 어쩔 수 없이 뭐 그냥 이렇게 살려 있겠죠. 4분의 1로 쓸게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친구 나열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큰 게 앞에 있고 작은 게 뒤에 있죠. 그러면 처음에 작은 거 살고 마지막에 큰 게 남아있겠지. 그러면 이 친구 나열을 쭉 했을 때 얘 나열을 쭉 해보면 4를 집어넣은 작은 친구는 살아남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A4는 살 거야.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친구는 무한히 갈 거 아니야. 무한히 가서 따지고 보면 무한 플러스 1분의 A 무한 플러스 1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아요? 근데 이 친구를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이 친구를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가는 상황에서 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1 이 친구인 거잖아. 맞아? 얘는 이제 대충 말도 안 되게 우겨놓은 거고, 그치? 얘가 제대로 된 표현이죠? 이렇게 하면 아까 이미 저기서 판단했었죠? 이거 얼마예요? D란 말이야, D.
맞아? 아니, 애초에 무한분의 무한인데 이 친구 dn짜리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얘를 뭐 어떤 방식으로 표현해도 상관은 없는데 계산했을 때 얘가 d라는 것까지는 알고 계셔야 되겠다. 오케이? 요게 한 세트죠 지금. 정리 한번 해볼게요. A1, A2, 그 다음에 3분의 2 A3가 있고 얘네끼리는 날라가죠. 그 다음에 누구까지? D까지 붙었겠네. 그렇지? 이 합이 결국에 얼마였다? 6이었다. 지금 이렇게 조건을 준 거거든요. 맞아요? 아마 요 구간을 탈출하는 게 조금 힘들었을 수 있겠다 정도일 것 같아요. 나열하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교대급수한 다음에 마지막 거 처리를 좀 못했다든가 뭐 이 정도. 여기서 이미 등차 수열이니까 A랑 D로 전부 표현을 할 수 있죠. 식 정리는 제가 했다고 치고요. 얘를 정리하시면 이렇게까지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A1은 4분의 9-5D야. 여기까지 표현이 될 거야. 이 친구 뭐 이제 A 플러스 D 이렇게 하고 하면은 짜잔 나와요. 자, 약간의 이제 고민. 문제가 A1과 이제 A 뭐 4에 대한 거니까 결국에 어쩔 수 없이 A랑 D를 다 구해야 되긴 할 거거든. 그리고 내가 계산을 열심히 해서 구한 건 A랑 D에 대한 관계식이잖아. 그럼 어쩔 수 없이 A랑 D를 둘 중에 하나는 찾아야 될 건데 지금 조건을 사실상 거의 다 쓴 느낌이죠. 수렴한 거 썼지. 얘가 필마인 걸 갖고 감소인 것도 찾았고 그거 갖고 합인 것까지 찾았잖아. 할 수 있는 게 더 있나라는 생각을 할 때 당연히 정수 조건 아직 안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 여기서 D에 대한 조건 나왔고 부등식 나온 순간 정수랑 뭔가 아 여기도 부등식 그러면 부등식을 하나 더 만들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볼게. A3 곱하기 A4가 0보다 작았잖아. 그럼 이거는 이제 A 더하기 2D에다가 A 더하기 3D를 붙이고 그게 0보다 작단 거니까 A가 누가 작아? 마이너스 2D랑 마이너스 3D 중에 누가 작아요? 마이너스 2D가 작아요. D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3D까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이거 A1이잖아. 그렇죠? 요거 그대로 집어넣을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이 친구가 결국엔 4분의 9-5D 하고 마이너스 2D 여기는 마이너스 3D겠지. 맞아요? 그럼 이거 D에 대한 무슨 부등식? 열부등식이잖아. 가능한 D에 대한 범위가 나오고 D를 정수로 설정할 수 있겠다. 오케이? 그래서 막혔던 내용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게 사실 얘가 질문이었고 만약에 많이 풀었다가 진짜 뭔가 왜 안 되지 않아 틀렸다 하면은 아마 요 파트에서 틀릴 가능성이 제일 큰 거고 왜냐면 이거 풀 때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생각이 자연스러우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내가 조금 헷갈린다 하시면 막 안 되거든요 솔직히 계산 잘. 근데 요거 탈출은 뭐 하지 않았을까? 맞아요? 맞췄어요? 틀렸어요? 네. 시간이 없었어요? 저 D 저거 때문에. 요거 마지막에? 아니 저 얘 때문에? 네. 갑자기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몰라요? 네. 그래? 다시 잘 봐봐. 이게 제일 중요해. 우리 여기서 그러면 얘가 D 이건 인정해? 진짜로? 야. 근데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저도 어차피. 아니 그러니까 이 친구 그럼 하면. 이 친구 순서를 이렇게 쓸게. n 플러스 1에 an 플러스 1 빼기 n분의 an이잖아. 나열할 수 있죠? 오케이? D가 나왔었다. 이것도 좀 중요하겠네요. 자, 여기까지